마케팅이나 기획 파트에 있게 되면 기획안이라는 것을 엄청 쓰게 됩니다. 기획안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자료이자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획안이라는 게 생각보다 작성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말 그대로만 하면은 솔직히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기획안이라는 걸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획안을 보여주는 대상에게 내가 생각해낸, 우리 팀이 생각해낸 이 기획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한 설득의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획안을 매력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제 나름의 노하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특히 이제 기획안을 쓰기 전에 그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기획안을 쓰기 전에는 누구나 그럴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럴듯한 생각, 이 생각 자체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에 매몰되기 때문에 거기에 짜맞추는 식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 라는 생각은 기획안을 이제 진행하기 전 이 단계에서는 잠시 접어두고 바로 자료 조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조사하는 자료는 최대한 객관적이며 신빙성이 있어야 해요. 때문에 글이 아닌 숫자 위주로 엑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SNS 연도별 변화 추이에 대한 자료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뉴스 기사에서 그냥 간단하게 글이나 이런 것을 발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와 숫자로 된 자료를 찾아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값들을 따로 정리를 해줍니다. 통계 자료 위주로 수집을 하게 되면 좋고요. 수집된 자료의 출처는 별도로 기입을 하고요. 만약에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자료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냥 버려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뇌피셜이죠. 이 뇌피셜만큼 부정확한 정보만큼 이렇게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잘못되면 결론 도출이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자료조사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처음에 잠시 접어뒀던 나의 생각을 소환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소환이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이 자료에 개입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해석 때문이에요. 통계 자료는 함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 집단을 분류를 한다거나 혹은 기간이나 내용으로 장난질을 충분히 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인, 그러면서도 신뢰 있는 기관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라고 할지라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통계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내용이 잘 담긴 책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통계의 함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일단 재밌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믿을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굉장히 꼼꼼히 살피면서 어쩔 수 없이 내 주관을 담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해석은 믿을 수 없는 통계 자료를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통계 자료의 오류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이후 이 과정에 따라서 기획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홍길동과 임꺽정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의 경험이나 환경,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지식, 성격, 성향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주관이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에 맞게 필터링과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 안에 녹여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 과정에서 바로 PPT를 켜서 글 작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렇게 큰 그림을 어느 정도 다 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구성안을 먼저 짜야 됩니다.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기획안을 짧게 요약하는 프론트단 한 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배경 설명, 그다음에 조사 데이터로 근거를 확보하고 이 확보한 근거를 가지고 기획안이 이렇게 나왔다는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획 운영에 대한 상세함과 그리고 이 기획을 통해서 실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고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사실 순서가 바뀌거나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삭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트리를 구성을 해놓고 각 줄기의 요소에 담을 것들을 이제 가지치기로 정리를 합니다. 배경 설명에는 내가 이러한 기획을 생각하게 된 배경을 이제 적어주면 되고 그 배경이 나오게 된 근거 자료를 앞서 조사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기획안의 내용과 진행에 필요한 상세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이를 통한 기대 효과를 각 요소마다 채워 넣어서 각 페이지를 구성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줄기와 가지의 트리를 구성을 했다면 그 다음은 PPT를 제작을 하면 됩니다. 자료조사가 끝났고 머릿속과 페이퍼의 내용이 담겨 있으니 이제 기획안을 잘 정리를 해서 제작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일련의 과정들이 기획안을 작성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내용이고요.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전 단계, 이 준비 단계가 처음에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팀업을 통해서 기획안이나 기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기획안의 내용과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눈에 보일 정도고 그거를 읽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나의 팀장이 너무 꽝이라서 기획안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 싶다면은 그냥 혼자 따로 만드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책임은 팀장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팀장이 책임도 회피하고 좀 남탓도 심하고 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써야 될 거는 기획안이 아니라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능한 리더 밑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기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나 그리고 나름의 노하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다음 기획안에 대한 영상에서는 실제로 기획안을 작성한 샘플을 세션별로 한 장씩만 좀 소개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은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끝!